비행이론 제2강 대기의 성질입니다. 이 대기의 성질은 실제로 항공 기상 과목에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부족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항공 기상 강의에서 찾아보시면은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대기의 구조는 대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의 총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다른 건 없고 기체가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 헬륨 이런 것들이 1%를 차지하고 있다. 되게 이런 구성 정도가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산소가 되게 보면은 다른 것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면에서 고도 35,000피트, 한 10km 정도 되나요? 그 부분에가 거의 다 이 산소는 존재하고 있다. 이 정도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압이라는 것은 대개 어떤 기상 변화 기본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 항공기 상승을 도와주고 항공기에 장착된 고도계, 속도계, 압력계 등 비행 계기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참 이론으로 보니까 어려운데, 대기압이라는 거 말고 대기 압력입니다. 대기 압력이니까 이 압력은 항공기 어떤 계기 중에서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고도계, 속도계, 압력계,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공기는 크게 말해서 이제 되게 어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질량이 있으니까 질량이 있다는 소리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게가 있는데, 이런 무게가 있고 이것 때문에 항공기의 어떤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되게 이제 공기 밀도가 낮아진다. 높은 하늘을 올라가면은 공기 밀도가 희박하니까, 그럼 공기가 적어지니까 출력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프로펠러 효율도 낮아지죠. 그럼 추진력이 작아지고 그래서 양력도 적어진다.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대개 여기에서 알 것은 이제 표준 대기라는 게 있는데, 표준값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했죠. 표준값이 뭐냐면은 항상 나중에 비교를 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거니까, 화씨는 59도, 그렇지만 화씨는 거의 안 쓰니까 섭씨 15도입니다. 15도고, 그 다음에 온도에서 수은으로 했을 때 표면 압력이 29.92인치 Hg 수은, 그 다음에 1013.25mbar, 이것이 표준 대기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항공 기상에서 자세히 나왔지만은 이 정도는 아셔야 할 것 같고,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대기의 구성은 고도가 높아지면 공기 밀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압력도 같이 낮아지죠. 대기권은 대개 몇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나뉘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대륙권, 대륙권 위에가 성층권, 성층권 위에가 중간권, 중간권의 열권, 열권 밖에가 극외권이라고 약간 외기권입니다. 표시하는데, 대개 보면은 우리가 항공 기상에서 나왔던 일이니까 좀 제가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표준 기온이 15도라고 했을 때 점점점 대륙권에서는 하늘로 올라갈수록 낮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1000피트당 2도씩 낮아진다 했죠. 1000피트당 2도씩 낮아지는데, 대륙권 경계면 정도 가면은 영하 57도가 됩니다. 영하 57도. 그 다음에 그 정도 일정하게 가다가 성층권에서 다시 여기에서는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가요. 이걸 뭐라 했어요? 기온이 역전된다 해서 기온 역전층이라고 한다 했죠. 성층권 경계면 가면은 다시 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하 100도까지 내려가고, 또 거기서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역전 현상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안 해도 대륙권 경계면에서는 계속 낮아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기온 역전 현상이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만 아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온도가 낮아질 때 대륙권의 특징은 뭐예요? 구름이나 비, 안개, 눈, 이런 기상 현상이 발생되는 건 대륙권입니다. 대륙권을 벗어나면은 이런 현상, 기상 현상이 없죠. 우리가 비 온 날 비행기를 타더라도 외국에 나갈 때나 아니면 제주도로 갈 때 비행기를 타더라도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거기는 햇빛이 있죠. 결국은 구름 아래로 어떤 기상현상이지, 그 위로는 그런 구름에 관계된 기상현상은 없다고 보면 되겠죠. 되게 이제 올라갈 때 고도가 1000m 상승할 때 6.5도,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6.5가 쉬운 부분을 외우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1000피트당 2도씩 낮아진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륙권 경계면은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 했습니다. 평균 한 11km 그렇게 했는데, 열대지방에서는 늘어나가지고 좀 높고 16km, 17km,
극지방에는 추우니까 한 8km에서 10km, 그런데 평균 보통 한 11km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륙권 공계면에서는 대기가 안정하고 구름이 없고, 구름이 당연히 없죠. 우리가 1km만 올라가도 구름이 없으니까 없고, 기온이 낮으며 공기가 희박하여 제트 항공기 운항 고도로 저감하다. 되게 대륙권 경계면에서 제트 항공기가 많이 날아다닙니다. 거기서는 일반 프로펠러 항공기는 공기가 희박하니까 아무리 돌아봐야 공기 압력이 없으니까 올라갈 수도 없지만은 힘이 없어서 효력이 없겠죠. 그래서 되게 거기에서는 제트 항공기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층권의 특징은 뭐예요? 대개 이제 대륙권 경계면에서 한 50km까지 대기층인데, 성층권은 기온이 일정하다가도 성층권 여기서는 기온이 일정합니다. 일정하다가 어느 고도에서부터는 다시 높아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성층권은 굉장히 안정된 층이라고 대륙권처럼 대류 현상이 없으니까 일기 변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이 태양 자외선을 흡수하고 기온이 높아져 가지고 계속 성층권 공계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최고 온도가 된다. 일정하다가 점점 올라가 가지고 최고 온도가 된다. 뭐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되게 대륙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데고, 그 다음에 점점점 온도가 1000피트당 2도씩 낮아진다. 뭐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성층권에 한다면 이제 기온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다, 내려가다 올라간다, 역전된다, 역전층이다, 아니야. 그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권, 이게 중간권이고, 그 다음에 열권은 이제 그 위에 이제 온도가 고도에 따라서 상승합니다. 점점 쭉 내려간데 온도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올라갈 일은 없지만 되게 이제 기상현상 이런 식으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열권에서 이제 되게 특징이 있는 것이 뭐 전리층이 있다. 그래서 뭐 오로라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해성이 발생한다 하면은 되게 이제 이런 경우는 열권이다. 그래서 설명하죠. 전리층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극외권, 이제 외기권은 이제 플라즈마 형태로 이제 기체가 분리돼 가지고 돼 있고, 되게 태양풍이 일어난다. 그런 것은 이제 극외권인데, 아무튼 어쨌든 여기서는 대기 구성은 크게 5개 나온다. 제일 밑에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극외권. 그 다음에 대륙권의 특징은 모든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2도씩 내려간다. 그 다음에 성층권은 온도가 일정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더 온도가 올라간다. 역전이 된다. 뭐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륙권의 어떤 높이는 일정한 게 아니라, 이런 열대지방에서는 대륙권 공계면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극지방에서는 이렇게 좁고, 그래서 이런 건 평균 한 11km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은 위쪽은 공기가 그렇게 않으니까 거의 비슷하고,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극외권까지 했고, 그 다음에 국제표준대기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표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서로 비교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채택하고 있는, 이카오가 채택하고 있는 게 국제표준대기입니다. 그럼 대개 보면은 일반적으로 공기 밀도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제곱미터당, 되게 이제 세제곱미터당 1.25kg다 했는데, 10km 높이에서는 0.4kg 밖에 안 되고, 30kg 하면 0.02kg, 그렇게 그만큼 공기가 줄어든다. 뭐 숫자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평균 해수면 기온이란 게 뭐냐? 평균 해수면에서 보통 이제 기준면이라고 하죠. 바다 높이. 그래서 15도씨. 이것이 표준 기압은 1014.25 헥토파스칼 또는 1014.25 미리바. 760mm 수은주 H 또는 29.92인치 수은주, 뭐 똑같은 말이니까 이게 표준 어떤 숫자들, 이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15도씨 1013.25 미리바 또는 헥토파스칼, 760mm 수은주, 아니면 29.92 여기서 수은주. 이렇게. 기온 체감률이라는 건 뭐냐? 기온 체감률은 1000피트당 2도씩 낮아진다.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게 편하면은 킬로미터당 6.5도씩 낮아진다. 뭐 편할 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알아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그 다음에 대기의 열운동인데, 먼저 기본이 되는 게 뭐 전도죠. 전도라는 건 뭡니까? 물체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 우리가 어떤 라면을 끓이려고 뭐 냄비에다가, 손잡이 수den으로 되어 있는 냄비에다가 끓였다가 어느 정도 잡으려면 손잡이가 그냥 뜨거워진 거, 그건 전도죠.
뜨거운 냄비에서 손잡이가 오는 거니까 전도. 물체의 열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이동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류와 대류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가 수평으로 옮기는 걸 이류라고 합니다. 이사한다, 이동한다, 이류.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건 대류입니다. 그럼 이게 쭉 올라가면, 따뜻한 공기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고 밑에는 비인 게 아니라 올라가다 보면 이게 차가워진 공기가 다시 내려오고 이게 다시 대표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 대류 현상이 그렇게 얘기가 되죠. 이류는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복사라는 게 있는데, 대류, 전도, 이류, 대류, 복사. 복사열이라는 거 여러분 듣죠? 물체에서 방출된 전자파 형태를 복사라고 하죠. 되게 이제 에너지 이동 매체가 필요 없이, 우리 태양열 같은 경우,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로 복사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뭐 연직, 수직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건 뭐 지난번에 한번 잠깐 했습니다만은, 중력 작용하는 방향을 연직이라고 그러고, 수직은 어떤 기준면에서 각도가 90도 되는 걸 수직이라고 하는데, 되게 일반적으로는 같은 소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이제 항공 기상에서 주로 나온 것인데, 이것도 비행이라서 필요하니까, 코리올리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향력이라는 게 있죠. 전향력. 뭐가 전향이냐? 항상 바람이 불 때, 이게 이쪽이 고기압이고, 이쪽이 저기압이면은, 이런 이제 같은 기압,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분다 있습니다. 이렇게 부은데, 지표면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지만은, 거기서는 어떤 영향을 어떤 뭐 특별하게 안 받으니까.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고기압에서 불어나는 공기가 여기에서 저기압으로 쭉 가고 있는데, 가고는 싶은데 지구가 도니까, 자전에서 도니까, 그럼 여기서 반드시 가고 싶지만은 실제로는 바람이 이렇게 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 기상 때도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냇가에서, 물이 흐르는 냇가에서 여기 헤엄쳐서 저리 갔다 보면은, 반드시 간다고 가다 보면은 물이 이렇게 흐를 게 보면은 내가 도착한 데는 여기서 도착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드시 하려면 이렇게 보고, 여기가 있지만 이렇게 헤엄쳐야 이렇게 반드시 가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자전을 하니까 바람이 이렇게 수직으로 불고 싶지만은 지구가 자전하니까 휘어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에 가면은 이런 기압하고 수평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결국은 등압선, 기압 등압선하고 평행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코리올리 힘 또는 전향력, 그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지구 자전 운동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운동 방향만 이렇게 바꿔줄 뿐이지 속도는, 속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특징입니다. 지구 자전풍은 이제 되게 이제 전향 가속도인데, 처음에는 이 경례 보면 처음에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지만은 후반부에서는 등압선하고, 처음에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지만은 나중에는 등압선하고 평행하게, 이 등압선하고 평행하게 불게 된다. 이게 코리올리 힘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온 역전. 기온 역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온이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2도씩 내려가는데, 어느 공간에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기온이 더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가는 현상, 그런 게 기온 역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온 역전 현상은 지표면에서도 가끔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미풍이 있는, 다시 말해 바람이 거의 없는 맑고 서늘한 밤에 형성될 수 있다. 그럴 때는 땅바닥이 더 춥고 위에가 더 높고, 지면 효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지면의 어떤 항공기 이착륙할 때 지면 가까이서 날개와 지면 사이를 흐르는 기류가 압축돼 가지고 항공기가 뜨려고 하는 현상, 그걸 보고 지면 효과라 했습니다. 이 앞 시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할 때, 여기서 착륙할 때는 서서히 그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거의 다 해가지고 그대로 내려가겠다 하는데 막상 착륙을 못하고 계속 떠가지고 가는 경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기가 비행기 밑에 바람하고 어디 땅하고 사이에서 갇히게 되니까, 그게 어떤 스펀지처럼 쌓이는 것처럼 압축이 돼 가지고 바로 가라앉지 못하고 둥 뜨는 현상, 그걸 보고 지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얘기를 더 이제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그런데 이륙할 때는 지면 효과 때문에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끝부분에서 어떤 낭떠러지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면 효과가 없어지겠죠. 그럴 때는 갑자기 항공기가 푹 심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조정할 때는 동력을
항상 어느 정도 지면에서 올라가면은 동력을 계속 올려주면서 그런 효과를, 침하 효과를 방지를 해줘야 할 겁니다. 되게 이제 날개의 면적이 넓거나 아니면은 지면에 가까울수록 지면 효과는 커지죠. 날개 면적이 넓으면은 그만큼 공기가 많이 갇히니까. 그 다음에 지면에 가까워도 마찬가지, 압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지표 부근의 바람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크게 어떤 지상풍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고도 1km 이하 지상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되게 이런 경우는 바람이 불어도 산이나 들판 이런 데 어떤 장애물이 있으니까 거기 영향을 많이 받죠. 지상풍은 건물이나 이런 지형에 마찰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거스트는 이제 돌풍입니다. 이제 항공 기상에 나왔던 것들. 그런데 돌풍은 되게 이제 풍속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커지는 바람을 보통 거스트라 하는데, 되게 이제 10분 어떤 풍속 평균값 편차가 10노트 이상 차이가 날 때, 그 다음에 순간 최대 풍속이 뭐 17노트 이상일 때, 그럴 때를 거스트라고 합니다. 되게 이제 뭐 정난운이 발달한 곳이라 할지 뭐 그런 데서 보통 돌풍, 거스트가 돌풍이죠. 이것을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정난운, 구름이 그냥 뭐 쌓여 있거나 하면은 아이고 이거 이런 경우는 갑자기 상승 기류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은, 만약에 맑은 날씨에도 청천 난류라고 해가지고 청천 하늘에 어떤 무엇을 하듯이 아주 맑은 하늘인데도 난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대비를 하고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태풍이라는 것은 열대성 저기압이죠. 열대성 저기압인데, 되게 이런 경우는 이제 풍속, 저기압 중위부 최대 풍속이 뭐 64노트 이상일 때, 뭐 초속 33m 이런 걸 태풍이라고 그런다. 태풍 규모는 직경이 뭐 100에서 1500km까지 굉장히 직경이 넓기도 하죠. 그래서 태풍이 한번 쓸고 가면은 그 동네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람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중심을 향해서 분다는 걸 알고 있고, 되게 이제 뭐 중심 기압은 뭐 970 헥토파스칼 이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스콜이라는 것은 뭐 열대지방, 우리가 항공기사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침에 밥 먹으러 갈 때 비가 오면 아이고 오늘 관광 틀렸네 했는데 밥 먹고 나면은 해가 쫙 나가지고 갔다거나 이렇게 갑자기 불기 시작해서 몇 분 동안 계속 뜨다가 일시에 멈추는 거, 그걸 스콜이라고 합니다. 되게 이제 어떤 보면은 이제 강수, 내우 이런 것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스콜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아열대 지방으로 되는지 어쩌는지. 그 다음에 항공기 이륙과 온도, 이것도 밀접합니다. 항공기 기온이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은 그만큼 공기 밀도가 희박해지죠. 그럼 이륙하는 항공기는 공기 밀도가 희박하면 그만큼 양력이 감소하고, 이륙할 때 공기 밀도가 높으면은 양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온도하고 이륙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항공 기상이 했던 거기 때문에 쉽게 했고, 혹시 여기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항공 기상 강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대기 표현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뭐 태풍의 눈,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 방향이 이렇게 있죠. 북반구, 남반구. 그 다음에 아운데는 굉장히 여기서 뻥 뚫어지고 맑은 하늘이 보일 정도로 바람도 없고 그런 경우 태풍 눈이란다 있죠. 이런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2강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안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났습니다. 1강에서 너무 지루하고 새로운 게 많이 나와서 걱정했는데,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강의는 굉장히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1강이 제일 강의하면서도 참 난감하다 생각을 하는 게, 실기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1강 내용이 지금도 너무 어렵다,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비행기 어떤 준하계가 뭐고 보조날개가 뭐고 여기에서 에일러론이 뭐고 온다 하면은, 여러분이 가까운 비행 연습장에 보면은 각 지방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적으로 20여 개가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내가 배우고 싶은데 한번 설명을 해주라 하면은 어느 교관이고 다 잘 해줄 겁니다. 친절하시니까 되게 어떤 강의 내용 메모를 해가거나 아니면은 뭐 교재를 혹시 구입하셨으면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라 하면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러더가 뭐고, 여기서 앞에서 러더를 왼쪽을 누르면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걸 보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걸 실물을 안 보고 말로 하다 보니까 어려웠을 뿐이지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2강까지 오셨다 그 말은 이 나머지 강의는 굉장히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까지 이해가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교재를 가지고 아니면 그냥 가까운 체험장에 가셔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주라. 나 이거 한번 배우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친절하게 해주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한 것, 대기의 성질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기의 연직 구조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게 5개 층이라고 했는데, 뭐 대륙권, 중간권, 성층권 쭉 있는데 뭐 전리층은 없었죠. 전리층은 뭐 따로 어떤 뭡니까 오로라가 나타나고 지금 그런 쪽이니까 전리층이라는 구분은 없었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무슨권 그렇게 됐죠. 전리층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중에 공기의 냉각 원인이 아닌 것은 따뜻한 공기의 하강으로, 따뜻한 공기는 상승이죠. 벌써 이 틀렸죠. 하강 이게 틀렸죠. 이것은 뭐 나머지 읽을 필요 없이 이건 틀렸습니다. 뭐 단열 상승에 의한 냉각, 차가운 공기 더우는 혼합, 지면 복사에 의한 냉각, 이런 것은 뭐 되는데, 아무튼 따뜻한 공기는 무조건 상승이죠. 그러니까 하강에서 뭐 나머지를 모르더라도, 시험을 혹시 여러분 보다가 확실하게 아는 거 있으면 나머지를 모르더라도 확실하게 있으면 그것으로 판단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권을 높이별로 나열한 것은 뭐냐? 가장 가까운 데가 우리 모든 기상현상이 일어난 데가 대륙권이라 했죠. 11km 평균. 열대지방은 높고 극지방은 낮고, 그 다음에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열권, 극외권 또는 외기권, 이렇게 2번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기상변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뭐 태양에너지입니다. 뭐 해수면 온도도 있고, 이것도 반이고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생긴 거고, 공기 압력도 마찬가지. 열을 받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공기이동.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태양에너지다. 그 다음에 대기권 중에서 기상변화가 일어나는 층으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권역은 기상변화 일어나는 데는 하나밖에 없죠. 어디죠? 대륙권이죠. 대륙권이 여기서 기상변화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지면에서 약 11km까지다. 뭐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11km까지 어디에요? 대륙권이죠. 대기층의 최하층으로 대륙의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권역이다. 대륙권. 그 다음에 표준대기 혼합기체 비율은 뭐가 있습니까? 가장 많은 게 질소 78%고, 산소가 21%, 나머지 뭐 헬륨이나 그런 것들이 1%, 78, 21, 뭐 두 개 외우면 나머지 남은 거 1%니까. 그 다음에 대기의 표준 상태의 조건이 아닌 것은 온도 15도 맞죠? 압력, 예를 들어 기압이 1013mbar, 1013 뭐 헥토파스칼 맞고, 기압 29.92 이거 맞죠? 근데 뭐 지표면 높이 대기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표준 대기 우리가 15, 1013, 29.92, 뭐 760ml Hg 뭐 그런 거 그것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대기에서 기온 체감률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1000피트당 2도씩 내려간다. 1000피트당 2도씩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현상, 즉 구름, 생성, 비, 눈, 안개 등이 발생된 구역은 어디냐? 대륙권이라 했죠. 대륙권.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연습 문제 책에 보면 많이 있는데 다 비슷한 거고, 우리 항공기사에 나왔던 거니까 여기서 2강 대기의 성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